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그윽하지만 올드한 느낌이 없는 부드러운 피치 브라운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넓은 피치톤의 치크는 자칫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과한 브라운 톤의 아이 메이크업은 올드한 느낌을 주는데, 이 두 컬러의 톤을 적절히 조합해주면 평소보다 좀 더 색다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가을 웜톤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환절기가 지나고 여름이 오면 피부 각질이나 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 시즌이죠.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링 제품을 사용해서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제품인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 제품을 소개할게요. 특히 메이크업 전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베이스가 들뜨지 않고 더욱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텍스처는 살짝 묽게 흐르는 정도고 펴바를수록 더욱 워터리하게 변하는 제형이에요. 세안 후에 물기를 닦아 없앤 후 2번 정도 펌핑해서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고루 펴발라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사용해서 30초 정도 가볍게 마사지 해준 다음 물로 씻어내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필링 젤 타입이 제품 제형에 자체적으로 서로 밀려나오기 때문에 각질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각질을 딱 만나야지만 이렇게 때처럼 밀려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피지선은 자극할수록 더욱 분비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덜하고 순한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비포 애프터의 큰 차이를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마일드한 필링 젤 타입이라 꾸준히 사용하면 매끄러운 피부결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 다음 거의 한 통째 비워가는 유리아주 제모스 토너를 사용해줄게요. 확실히 3사 스킨법을 아침 저녁으로 활용해주니까 속 건조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아침엔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꼼꼼히 토너를 흡수시키면서 촉촉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닦는 토너로 한번 활용하고 3사 스킨법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세럼만큼이나 맘에 드는 수분 세럼을 찾았습니다. 바로 비욘드 더 레미디 뿌리 세럼이에요. 스킨케어 단계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제형과 마무리감으로 번들거림 없이 산뜻한 촉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처럼 수분이 부족한 복합성 타입이나 지성이신 분들이 여름에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통 탈탈 비웠더니 이번에 대용량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바로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이에요.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요즘처럼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시즌에 달아오른 피부를 잠재우기 딱 좋아요. 전 자기 전엔 요 크림 듬뿍 올려서 수면팩처럼 사용했는데 크게 리치하지 않아서 여러 겹 발라도 굉장히 산뜻했어요. 그 다음 제가 열통은 비워내고 조디템, 인생템으로 엄청 소개해드렸던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마무리 단계로 발라줄게요. 한창 장벽 강화라는 키워드로 스킨케어 제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서 가장 효과를 꾸준히 많이 본 제품이에요. 유수분감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피부 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발전하고 유지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생리 전후로 나던 껍질처럼 벗겨지는 두드러기도 거의 줄었어요. 진짜 최고! 다음은 선크림. 제품력 좋은 걸로 두말하면 입 아픈 샤인박의 톤업 선크림입니다. 이것도 한 통 비워서 이번에 다시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 제품인데 특히 유기자차만 쓰기엔 피부가 민감하거나 무기자차 특유의 백탁 현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백탁 현상도 너무 허옇게 뜨지 않고 적당히 그냥 반톤 정도 피부 명도 표현을 보정해주는 제품이라 베이스를 밝게 표현해주기 전에 사용해도 좋아요. 다음은 이번에 처음 사용해본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커버 업 미디엄 베이지를 사용해줄게요. 21호 컨실러 컬러를 쓰시는 분들겐 반톤 정도 어두운 노란빛의 컨실러예요. 약간 밀도감이나 제형 자체가 나스 소프트 매트 컨실러랑 비슷한데 발림성은 확실히 뻑뻑하더라고요. 하지만 크림파 타입의 컨실러 치곤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고 밀착력도 나쁘진 않았어요. 전 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다크서클을 가려주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건 평생 써야지 하고 인정한 쿠션이 딱 2-3개 정도 있는데 이 제품도 그 대열에 들어갔어요. 바로 투쿨포스쿨 쿠션입니다.
워터드롭 텍스처로 촉촉하게 발리고 마무리감은 세미매트한 제형이에요. 퍼프로 전체적으로 두드리지 않고 먼저 커버를 해주어야 할 부위에 꼭꼭 찍어줍니다. 그 다음 플랫하고 모가 촘촘한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쓸어주었어요. 세미매트한 제형은 한 번에 퍼프로 많은 양을 올렸을 때 베이스가 두꺼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해주면 훨씬 가볍게 마무리가 돼요. 브러쉬로 결이 남은 자국은 퍼프로 두드리면서 밀착시켜줍니다. 커버력 있는 제형감에 얼룩덜룩하게 무너짐은 없었는데 살짝 다크닝은 있어서 기초를 너무 오일리하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요새 완전 빠진 3컨셉 아이즈 이 브랜드 3CE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3CE 쿠션 블러셔 만다린과 피치 컬러를 순서대로 사용해 줄게요. 먼저 이 만다린 컬러는 붉은기 없는 맑은 귤빛 컬러입니다. 오늘처럼 블러셔가 강조되는 메이크업엔 색조 단계를 치크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평소처럼 눈화장부터 시작하면 약간 평소 하던 대로 하다 보니 또 과해져서 치크가 딱 강조되기 어렵더라고요. 암튼 이 컬러를 볼 부분에 넓게 퍼프로 두들겨가면서 컬러를 입혀줍니다. 사실 쿠션 블러셔가 생각보다 제형을 밀착시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베이스가 크게 밀리지도 퍼프에 막 묻어나와서 밀착이 크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만다린 컬러 다음엔 이 피치 컬러를 레이어드 해줄 건데요. 피치 컬러는 코랄보단 살몬 계열에 가까운 오렌지 피치입니다. 아까 만다린 컬러를 발랐던 부분보다 좀 더 좁게 퍼프로 두들겨가면서 발색해주세요. 만다린 컬러가 붉은기 없는 노란 귤빛 컬러여서 브라운 톤과 잘 어울리고 피치 컬러는 컬러감이 살짝 더 강조되면서 화사한 생기를 더해주어요.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사용해서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이거 새로 산 미샤 브러쉬 세트 중 하나인데 진짜 질이 너무 좋아요. 최근 지름템 중 정말 최고입니다. 머리카락이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얼굴 외곽을 파우더로 잡아주고 번들거림이 심한 이마도 유분기를 가볍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 눈썹. 이번 영상에선 새로 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 로드샵 아이브로우 완전 인생템 정착했습니다.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이에요. 저는 3호 소프트 브라운을 주로 사용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 컬러 다 구매했어요. 뭉침 없이 깔끔하게 발리고 특히 얇은 브로우 펜슬은 발색력이 좀 아쉬운데 이 제품은 그냥 너무 잘 그려져요. 진짜 제품 질이 너무 좋아요. 오늘 눈썹은 약간 일자보단 제 눈썹 결 모양을 살려서 살짝 위로 향하는 사선 형태로 그려주었습니다. 브로우 마스카라는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5호를 사용해 주었어요. 이 제품은 워낙 베스트 제품이라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한 올 한 올 컬러가 잘 입혀져서 몇 번 터치하지 않아도 꼼꼼하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눈화장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페리페라 3호 모닝 토스트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황토빛이 감도는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 브라운으로 너무 붉지 않은 컬러 메이크업 할 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컬러예요. 널찍한 아이섀도우 브러쉬에 묻힌 다음 브러쉬 앞면, 뒷면에 묻은 양으로 양쪽 눈에 한 번에 발색해줍니다. 그 다음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눈썹 뒤쪽 아래까지 이어가면서 넓게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풀어주세요. 애교살 중앙까지 꼼꼼하게 터치해줍니다. 눈두덩이 전체에 시원시원하게 발색해주세요. 그 다음 미샤 섀도우 팔레트 이탈 프리즘 1호 코지 스테이지를 사용해줄게요. 미샤 섀도우 질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전에도 좋았지만 텍스처나 컬러가 굉장히 고급지게 발전한 느낌? 이 1호는 데일리로 진짜 괜찮더라고요. 팔레트에서 두 번째 줄 왼쪽 컬러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빼주듯 그려주면서 풀어줍니다. 너무 띡 라인감이 느껴지지 않게 조금씩 풀어주세요. 좀 더 그윽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쌍꺼풀 앞쪽까지 이어주어도 좋아요. 그 다음 살짝 어두운 버건디 빛의 섀도우로 삼각존을 가볍게 채워주고 눈꼬리도 덧발라서 라인감을 강조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 줄의 맨 왼쪽 아이보리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애교살 앞쪽을 터치해주고 눈 앞쪽 라인도 함께 강조해줍니다. 다음 에뛰드 하우스 수줍은 첫 키스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따뜻하고 밝은 오렌지 톤이 감도는 펄 섀도우입니다.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서 컬러감이 묻히지 않도록 가볍게 눈두덩이 중앙을 쓸어줍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눈두덩이 중앙에 포인트처럼 넣어주세요. 다음은 뷰러, 맥 속눈썹 뷰러를 사용해줄게요. 사실 맨날 베이스 하기 전에 꼭 뷰러 해야지 생각해놓고 평소대로 하던 대로 찍다 보니까 꼭 이때 뷰러를 사용하더라고요. 베이스 전에 해야 묻어나지도 않고 섀도우가 번질 위험도 없는데 다음엔 꼭 베이스 전에 뷰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는데요. 이 내장 브러쉬는 사용할 때마다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묻혀서 한 번씩 닦아주고 있어요. 그냥 두면 젤이 굳어서 사용할 때 불편해지더라고요. 점막을 채운 후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 앞쪽 점막을 가볍게 채워줍니다. 그 다음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미 아이 메이크업이 다 된 상태에서 언더 속눈썹을 뷰러로 찝기 힘들 땐 이 속눈썹 고데기를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저도 매번 영상에서 사용하는데 컬링도 훨씬 오래가고 예쁜 C컬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은 키스미 마스카라 롱앤컬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오랜만에 다시 재구입한 제품인데 슈에무라 페탈래쉬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한 롱래쉬는 굳건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덧바를수록 살짝 처지는 스타일이지만 뷰러를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곧게 처지는 편은 아니에요. 전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서 한 번씩 더 히팅해주면서 컬을 고정시켰습니다. 마스카라로 한 번, 속눈썹 고데기로 한 번 이렇게 반복해주면 정말 인형같이 또렷한 속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따로 눈꼬리를 라이너로 빼주지 않아서 속눈썹에 최대한 힘을 실어서 눈매가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강조해 주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립을 발라볼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품을 조합해 줄 건데요. 첫 번째로 웨이크 메이크 립 코스터 M 9번 베이지 페리를 사용해 줄게요. 톤 다운된 브라운 오렌지 컬러로 여기서 좀만 더 어두웠으면 진짜 올드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오묘한 그 컬러 뭔가 그 경계선에 있어서 굉장히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립 컬러예요. 입술에 베이스 컬러를 입히듯 가볍게 발색해줍니다. 다음은 어퓨 립 펜슬 안녕 너브리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사실 텍스처만 조금 더 매트했다면 완전 취향 저격 제품인데 매끄르르 굴러가는 촉촉한 립 펜슬 제형이에요. 먼저 사용했던 베이지 페리보단 살짝 더 생기가 돌고 진한 브라운 오렌지 컬러입니다. 아까 바른 쿠션 블러셔엔 꼭 이 립 두 조합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 다음 쉐딩으로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을 사용해 줄게요. 전 앞으로 가성비 좋은 저렴한 쉐딩 제품 추천 질문 받으면 이 제품 추천드리려고요. 영상에서도 보셨듯 꾸준히 써봤는데 채도만 딱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면 진짜 완벽한 쉐딩이 될 것 같아요. 전 턱 라인부터 이마 라인까지 얼굴 외곽을 정돈해 주었고요. 눈썹 앞쪽도 터치해주면서 좀 더 깊이감 있는 T존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콧대부터 콧볼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다음 하이라이터 펜슬로 베네피트 하이브로우를 사용해 줄게요. 사실 하이라이터 타입은 파우더를 선호하는데 콧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살려주는 제품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메이크업 끝! 그럼 여기까지 데일리로 부담없이 하기 좋은 피치 브라운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이어지는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